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학회 정기 학술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beg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3 The Society of Korea Smart Water Grid Regular Academic Conference.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및 제창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ave a seat. 다음은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Next, let me introduce the guests who came today. 인천환경공단 최기훈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Incheon Environmental Corporation Chairman Choi Gae-un has attended.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학회 우달식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orea Smart Water Grid Society President Woo Dal-sik has attended. 특히 오늘 환경원로 전직 장관님들께서 라운드 테이블에 자리를 안 하셨네요. 자리에 지금 안 하시고 좀 이따 하실까요? 네,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실 겁니다. 박윤훈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중휘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빈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학회 우달식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Next, there will be an opening speech by Woo Dal-sik, President of the Korea Smart Water Grid Society. 안녕하십니까. 한국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 회장 우달식입니다. 저희 오늘 그 학술대에 오늘 환경부 장관님께서 또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일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귀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원로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 환경부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이신 장관님들이 다 모두 오셨습니다. 환경처 95년도에서 94년도 사이에 부로 승격하는 그 순간에 장관님을 하셨던 우리 박윤훈 장관님, 그 다음에 부로 처음 승격돼 가지고 환경부를 이끄셨던 김중희 장관님, 또 우리나라 물 산업에 가장 크게 공로하셨고 특히 현재 한국 물포럼 회장님이신 곽결호 장관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기부 장관님이셨지만 특별히 우리 환경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현재는 인천 그 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또 전에 과기부 장관 하셨던 박호군 장관,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 오시기까지 또 환경인 포럼 심재곤 회장님께서 일일이 전화하시면서 어레인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가 저희들 이렇게 큰 그 학회가 될 때까지는 저희 포럼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또 인천환경공단 환경인 포럼이 이렇게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저희 학회가 지금 순환 경제 시대에 스마트 물 인프라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제 세션, 일반 세션, 또 특별 세션, 대학원 세션, 포스트 세션 약 한 80여 개 세션별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 끝나고 나서 또 최계훈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스마트 기후변화 대응 통합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주제로 특별 기조 강연을 해주십니다. 이번 학술 대회가 여러 기관들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천 상수사업본부, 또 미래 탄소 중립 포럼,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주원에서 저희들 후원했고, 또 에코니티 등 24개 기업에서 34개의 부스를 운영해서 완성도 높은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이런 학술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그 특별 이벤트입니다. 참석해 주신 장관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극한 가뭄 또 폭우를 동반한 홍수의 발생 빈도 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의 위험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ICT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물관리 기술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2014년도 우리 최계훈 이사장님께서 처음 만드셔가지고 여기까지 약 10년 정도 됐고 10회에 걸친 학술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술들 또 정책들 또 기업들의 신기술 이런 것들이 발표됐고 또 여기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짧게는 한 2달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한 과정에서 특별히 통합학술대 준비위원장인 홍윤식 교수님, 저희들 이번에 해외 세션을 마련했는데 약 20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레인지를 해주셨던 장동우 교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사무국의 사무국장 박효선 박사가 마지막까지 밤잠을 못 이루고 준비해 줬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과정에서도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획사해 주신 우달 씨 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이제 전직 장관을 역임하신 환경 원로 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훈, 김중위, 곽결호, 박호근 장관님께서는 자리에 좀 라운드 테이블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on, we will hear valuable words from environmental elders who served as former ministers. Professor Seung-kyun Yoo, Dongguk University will host the round table. Please come up to the podium. 네,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는 윤송규 동국대 교수님께서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윤승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우리 장관님들과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윤헌 장관님의 여러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학자입니다. 물 관리에 관한 부분을 현장에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제도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뿐인데 오늘 고견을 많이 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물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물 양과 물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두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물 양을 정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댐을 만들고 댐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런 목적으로 특정 다목적 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댐의 사용료라는 어떤 물권 유사적 권리를 창출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재원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상수도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댐과 주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이런 두 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느냐 그런 것이 지금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의 소임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순서별로 제가 먼저 장관님들을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헌 장관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대표적인 어떤 석학이고 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은 행정법 교과서를 박윤헌 장관님의 교과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님의 고견을 제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게 또 마이크를 잡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초기에 60년대 뭐 그전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60년대부터서 우리나라가 물 관리를 좀 그때만 해도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상수도도 거의 갖추어지지 않는 참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물 관리는 물의 양을 어떻게 해서 확보해서 수요에 맞출 것인가와 또 물의 질을 어떻게 법이 정하는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인가 거기에 역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다목적 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966년에 만들어서
특정 다목적 댐법을 만들었는데 제일 다목적 댐을 만드는데 장애 요인이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다목적 댐법에서 이른바 물 사용권이라는 부동산 물권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댐의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하나의 부동산 물권으로 그 특정 다목적 댐법에서 창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그 수자원 공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가가 댐 사용권을 판 겁니다. 팔아서 거기서 돈을 미리서 받도록, 아직 댐이 안 만들어졌지만 예비 사용자라고 그래서 댐 그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출자를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에 출자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물론 그 소양강 댐이 처음 막아졌는데 소양강 댐의 전체 재원은 충당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가 부담을 하고 또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저희는 그 우리나라 물 관리에 있어서 물량을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이 이 특정 다목적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소양강 댐이 준공이 되고 그 후로 쭉 연속해서 그 댐 사용권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개 다목적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대로 산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그것으로 전부는 충당이 안 됩니다. 댐 가지고. 그래서 다른 물과 합쳐가지고 한 50%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물량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아까 이제 무르질이라고 그랬는데 무르질에 대해서는 이른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생활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는 되지만은 그 인접 주민들의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장관 할 때만 해도 그 양평 같은 데 가면 환경부 장관은 귀가 먹었는가? 귀머거린가? 그렇게 그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역시 이제 법을 다시 더 고쳐가지고 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든가 또 수도법에 그 수도 부담금을 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장관님의 교과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 중에는 현 대통령께서도 그 박윤원 장관님의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다고 최근에 만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김중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우리 김중희 장관님께서는 사상계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우리 잡지, 지식계의 잡지라고 하는 그 사상계의 편집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초대 환경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보다도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시면서 환경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정액시킨 대표적인 우리 환경 분야의 원로 어른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지만 그 우리 인류의 첫 철학자, 첫 과학자라고 하는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김중희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적으로 수필가로서 그 시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아주 또 아름다운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를 주셔야죠. 이 물 얘기 중에 쓰레기 얘기를 하면은 매 맞을 것 같은데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장관으로 들어갈 적에는 물 문제 해결은 끝났다고 보고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창 논의할 적에 봉투가 있는가 뭐 종량제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로 왈가왈부할 적에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물이 아니고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어떻게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나, 가정주부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를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담아서 버려야 되느냐.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전부 터져가지고 압력에 터지기도 하고 뭐 재질이 좋지 않아서 터지기도 하고 터져서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구두로만 해서는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를 김포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갖다 버려놓으면 압력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가 다 찢어져요.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니까 찢어진 쓰레기 봉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물을 먹고 한강 김포 하류는 쓰레기 물로 뒤덮여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도를 아주 가볍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지금까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주부님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주부들을 보면은 감사한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뭐 더 하자고 하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그냥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호군 장관님께서는 다른 우리 장관 원로 분들께서는 다 환경처 또는 환경부 장관님을 하셨는데 우리 박호군 장관님께서는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을 하셨고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학 박사, 화학과 이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지난 4월부터는 인천연구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화두인 물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ICT 첨단 과학으로 방향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큰 행보를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호군입니다. 여기 그 세 분은 다 환경부의 장관을 역임하셨고 저는 환경부하고 상관이
없이 과학기술부를 맡았었는데요.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왜 이 라운드 테이블에 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999년도에 키스트의 원장을 하면서 그 안에는 거기가 종합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이 하나의 큰 연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불려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 또 대기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했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하고 화학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키스트에 있는 연구력을 가지고 그 상수도 수원지에 이 수질 문제, 대기질 문제, 또 그 근처에 그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축산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했던 과제의 이름이 금수강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수강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행을 하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신 김명자 장관께서 그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환경부가 써야 되는 이름인데 왜 키스트가 쓰고 있냐,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시라,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쭉 이 환경계통하고는 같이 제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물 문제, 특히 오늘 주제인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경우는, 이제 그리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력 그리드 아닙니까? 이 전력이 생산되는데 그 전력을 골고루 필요한 데에 분산해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게 하는,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었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물 문제도 역시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사망 오제 시절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순 임금 경우에, 그때 임금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치산치수입니다. 물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 황제를 못할 정도로 이 국가 경영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물 관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물 관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보통 뭐 아무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생각해야 되고, 누구든지 관리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신으로 쭉 내려왔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함부로 쓰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러니까 물 쓰듯이 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쓰듯이 한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월, 6월, 7월 이 홍수가 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가뭄의 허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물 쓰듯이 한다는 얘기를 쓰면서 이게 물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면에서 뭐 조선 시대에도 뭐 신라 시대 때부터 벽골지라든지 의림지라든지 이런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 물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게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력에 대한 그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고 어떻게 절약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진짜 그 물을 잘 컨트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물 쓰듯이 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나라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지난 10년 동안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
포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저 최계원 이사장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전력 그리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태양광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의 4분의 3이 물이고 또 인체의 70%가 물인데 물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력 그리드보다 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스마트 그리드 워터 포럼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뭐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이따가 전문가께서 기조강연도 하시고 또 발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포럼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물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부족하지만 풍부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호훈 장관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 과학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곽교로 장관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장관님께서는 환경부 차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곽교로 장관님께서는 기술고시를 합격하시고 공직생활에 첫 발을 디뎠던 곳은 환경부가 아니라 건설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수자원 국장을 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환경부로 수자원국을 이끌고 환경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이 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수질과 수량을 함께 통합 관리하는 그 시초 단초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교로 장관님께서는 이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 물포럼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그 환경처로 갔었을 때 박윤은 장관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건설부에 수자원국하고 상하수도국이 있었는데 수자원국은 그대로 두고 상하수도국 제가 국장으로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좀 모시다 보니까 또 김중희 장관님이 오셨어요. 이 두 분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그 박윤은 장관님 조금 전에 두 분 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학 박사이시고 그다음 김중희 장관님은 이 사상 또 정치 지도자 훌륭한 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제가 국장을 했는데 그때 애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이분들 워낙 그 생각하시는 바가 그 폭이 깊고 넓고 해가지고 제가 보필 하는데 그 굉장히 힘이 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훈 장관님 같은 이공계 분야이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역시 이 뭐 오늘 논의하는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키스트 원장 그 아무나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돼요. 그 500만 분의 1등이에요. 그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 장관까지 하시고 오늘 이 라운드테이블 함께해서 아주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60년 그 물관리 이 성공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모델 이 태기까지는 우리 수자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쓸모없는 땅이 왜냐? 여름에 잠깐 비가 내요. 6, 7, 8, 9. 그 빗물 가지고
1년 내내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막 과거 60년대 70년대 연평균 10% 성장 고도 성장하고 그 반면 일자리 찾아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니까 이걸 어디서 구해올 거냐? 다목적 댐을 막아가지고 이 광역 상수도로 통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해가지고 오늘날 물이 총량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근에는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반도체 산업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삼성이 반도체 용인에 하나 넣는데 하루에 한 70만 톤이 필요해요. 이거는 인구 한 200만 명이 쓰는 생활용수 양을 반도체 공장 하나 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물이 부족한 그런 우리나라가 됐어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거대한 물 사용을 요하는 산업이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물의 재이용하려고 하면 과학기술 여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특히 ICT 기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학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학회든 이 젊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시니어 톡 라운드 테이블 이래 하는 그리드 학회가 처음이에요. 이거는 신문에 크게 좀 내는 게 좋겠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물리적 연령은 한참 높지만은 생각은 20대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에 노나라의 초나라의 철학자 노자가 상선사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원로 장관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우리 환경법과 관련된 부분,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과 물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경제 발전도 했고 또 우리가 진짜 물 쓰듯이 물을 쓰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김중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핵심과 벗어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물 관리를 ICT의 기법을 도입하고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또 여기 계신 환경 원로 장관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하셨는데 지금 플로어에 심재곤 회장님께서 플로어에 계신데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정책을 입안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플로어에 마이크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까지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박윤현 장관님 또 김중희 장관님을 이제 제가 모시면서 많은 이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곽계로 장관님은 제가 이 수질국장 때 건설부 상하수도 국장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상하수도국을 전체를 이끌고 이 환경부로 이제 넘어오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
그래서 수량과 수질을 이제 첫 번째 단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질국장을 상하수도국장으로 가고, 곽교로 국장은 상하수도국장 건설부에서 왔을 때 제자리로 또 수질국장을 거의 서로 교차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 우리 이제 이 우리나라 이 환경사의 한 큰 그 이 역사적인 페이지를 이제 그 우리가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 폐기물 정책 과장 때 이 쓰레기 종량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자,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박윤현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환경부 혼자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전 중앙부처가 이게 전부 그 힘을 몰아줘야지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당시 이 청와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 청와대에 이원종 행정수석이 그때 계셨는데 제가 그 행정수석 방해를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째 갔더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 당신 들어와서 좀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그 추진 과정을 쭉 보고를 드렸더니 이거 바로 그 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우리 박윤현 장관께서 김영삼 대통령 독대를 해서 그 이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한테 바로 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지원해줘라.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시범 사업 다음에 우리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환경처가 환경부가 됐습니다. 그 환경부 초대 장관님으로 이제 김중희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1995년 1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들이 우리 환경사에 또 우리 곽교로 장관님 또 우리 호근 장관님은 제가 이 환경 이 모임에 여러 번 제가 또 모시고 같이 이렇게 이 환경 문제를 논의를 한 10년간 가까이 이렇게 모시던 분입니다. 오늘 네 분 장관님께 정말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환경원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윤현 장관님과 김중희 장관님, 박호근 장관님, 곽교로 장관님께 우리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